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고귀한 정신을 보여준다. 추상화가를 대표하는 파블로 피카소의 명언입니다. 문화예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아름다움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담고 있는데요. 개묘년 새해 문을 여는 문화로 채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기관을 찾아 올 한 해 펼쳐질 공연과 전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난 2022년에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는 정말 기념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남메르무어의 루치아의 흥행과 더불어서 제19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화제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2022년의 작품들은 제가 대구 오페라 하우스 예술감독으로 부임해서 기획했던 첫 번째 작품들인데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국내 유일의 오페라 시즌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즌제 중에 한 작품이 정말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던 루치아 딜 람메르무어 작품인데요. 우리나라 오페라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큼 좋다라는 평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특히 대구는 유네스코 창의 음악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 음악도시 간의 국제 간의 교류의 첫 물꼬를 작년에 시작했는데요. 유네스코 창의 음악도시 의장 도시인 독일 마나임의 마나임 국립오페라 극장 바그너의 리벨룽의 반지 4부작 오페라 4편인데요. 그 작품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리벨룽의 반지들은 관객분들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관객분들이 외지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대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어떤 자랑할 수 있는 오페라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회가 깊습니다. 네, 정말 지역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대규모 공연을 또 보여주셨는데, 특히 20여 년 만에 무대에 오른 오페라 심청의 경우에는 해외 극장에서 적극적인 공연 교류가 예정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제 오페라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해외 초청 공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초청돼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오페라 극장들과 상호 균등 조건의 공연을 성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을 우리 대구 오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의 자체 제작의 힘으로써 윤희상의 심청을 공연에 올렸는데요.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그 이후에도 해외 유수의 오페라 극장이나 오페라 축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 극장, 그 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 오페라 극장, 그 다음에 또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볼로냐 오페라 극장과 협의 중이고요. 2025년에는 에스토니아 국립 오페라 극장이 주최하는 축제에 참가하기로 이미 계약을 이뤘습니다. 올해 2023년은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20살 성인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여느 해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구 오페라의 공연이 대한민국 최고의 오페라의 공연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고, 더불어서 대구 시민, 대구 관객이 대한민국 최고의 오페라 관객이다는 이제 평이 이제 통용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20년을 맞이하였으니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아레나 디 베로나 야외 원형극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저희들도 야외에서 오페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시즌제가 2년째 맞이하는 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해외 유수의 오페라 극장처럼 금, 토, 일 매일 다른 공연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토스카를 보시면 토요일 날은 세빌리아 이발사를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휴가로 결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바로 대구 관객분들이 날마다 골라가면서 오페라를 볼 수 있고 더욱이 이제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외지 관객이 참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2박 3일, 3박 4일 대구에 있으면 오페라를 3편을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바로 대구의 어떤 관광하고도 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번에 축제에서도 저희들이 준비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대구에 머무셨던 관객분들이 참 많아요. 리벨룽의 반지 4부작을 보시느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구에 오셔서 숙식을 다 해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연이 없을 때는 관광을 하시고 물건을 사시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졌거든요. 여러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술로서 경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의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20여 년의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페라 축제 이외에도 올 한 해 2023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오페라 공연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의 오페라가 시즌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레파토리 시스템의 금토일 공연, 이것도 꼭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6월에는 달빛 동맹 아실 거예요. 대구와 광주. 그래서 그 동맹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제작하는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가 대구 공연을 거쳐서 광주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작품은 2024년 5월에 독일에서 두 번째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스바덴의 마이 축제에 비스바덴 오페라 극장에서 주최하는 건데요. 그 주최에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작품이 굉장히 관객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의 야외 오페라와 더불어서 국내의 좋은 작품들을 지금 메이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 종사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대구의 관객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관객분이다라는 찬사와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페라로서 많이 풍요로워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972년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단원으로 계시다가
42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감회가 어떠십니까, 관장님? 제가 음악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선생님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곳이 여기입니다. 저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단원이었기 때문에 대구시립교향악단과 시립예술단의 발전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최근 시립예술단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시립예술단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단순히 우리 지역의 클래식을 넘어서 대한민국 현대 음악의 중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공공예술이 지닌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2013년에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재개관이 되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전문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명품 공연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관장직에 공모하면서 직무수행 계획서의 주제를 대구 콘서트하우스를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대구 콘서트하우스를 더 시민 속으로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또 대구 콘서트하우스를 통해 대구의 예술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연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더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공연장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가 교체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2023년 올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약 3년간 대구 콘서트하우스에 소속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 시립합창단 또한 그렇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더 많은 공연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새해가 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도 새로운 지휘자를 모셔야 합니다. 네. 또 아주 좋은 지휘자를 선정하려고 지금 여러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예술을 선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가 될 만한 품격 있는 좋은 공연들이 많았는데요. 2023년 올해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할 공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세계 최고 명품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에는 대구 콘서트하우스를 찾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공개하면 네. 3월 초에 오는 네. 레방 프랑세라는 네. 세계 최고의 목관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외에 범베르크 오케스트라 또 대구를 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외에 가을에 있는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이 대구를 방문해서 네. 연이어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오케스트라 풍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관장님. 이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대구 시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예술가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구 콘서트하우스를 새해부터는 대구 시민과 대구 예술가들에게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콘서트하우스를 찾으시면 대구 예술가들의 자기들 기량을 충분히 뽐낼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고요. 목요일에는 격주제로 해서 대구가 아닌 전국에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네. 또 시민들이 그들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명품 연주 시리즈를 준비해서 네.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을 매달 한 팀 이상씩 대구에 초대해서 시민들이 아주 1년 내내 아주 아름답고 명품 공연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3년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구 콘서트 하우스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관람객 숫자가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한 수치네요.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오셨다는 건 정말 그 좋은 예술, 의미 있는 어떤 전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시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만 3년을 겪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의 그 문화 예술을 향유하려는 어떤 열망들 혹은 예술의 본질에 더 다가가고자 하는 그 진지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더 강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문화예술이 가진 힘이 더 빛을 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2년에 대구 문화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이 됐고 대구 문화예술기관들이 통폐합이 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지역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그 공적인 체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의 체계 혹은 뭐 국가기관 혹은 공립기관의 체계에 있을 때와 진흥원의 체계 하에서의 미술관은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이제 공적인 체계에 있을 때는 모든 일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반대로 진흥원이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시스템이 잘만 작동되면 그 전문적인 기관이 갖고 있는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몸이 조금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지만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 길을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찾아가서 미술관은 미술관답게, 오페라 하우스는 오페라 하우스답게, 콘서트 하우스는 콘서트 하우스답게 그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기대 이상으로 또 좋은 결과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사실은 협상도 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겪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래 가져야 되는 지녀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후퇴하지 말고 잘 좀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지금까지 대구 미술관에서는 뭐 대구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좋은 전시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전시가 있을까요? 첫 전시로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건희 컬렉션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몇 년간 한국 미술계를 제일 뜨겁게 했던 것이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그 덩어리거든요. 근데 물론 미술관에서 그 이건희 컬렉션전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대구 미술관에 기증된 21점으로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건희 컬렉션 중에 중요한 작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 또 전남 도립미술관, 광주 시립미술관 등등에 기증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흩어진 것들을 좀 모아서 다시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술관을
찾는 분들이 비교해서 좀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고 이건희 컬렉션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전시를 시작을 해서 네, 일단 첫 전시가 이건희 컬렉션 전이고요. 하반기에는 좀 해외 중요한 컬렉션에서 작품을 들여와서 좀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좀 기대해 봐 주시기 바래요. 네, 충분히 또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좋은 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 미술관은 다티스트를 중심으로 지역의 아티스트를 조명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에는 어떤 지역 작가를 중심으로 또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작년에 선정 과정을 완료를 했어요. 김영진 작가가 선정이 되셨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이냐면 실험미술, 개념미술, 설치미술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강 분위기 아실 텐데요. 굉장히 예민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자신의 감각을 예민하게 세워서 뭔가 발언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모시고 이번에 대규모 전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전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 대구 미술관의 신임 관장으로 오셨고 재선임이 되셨습니다. 네. 취임 또 포부가 궁금한데요, 관장님. 제가 다시 시작하던 날 결심을 했어요. 결심. 완전히 다시 새로 시작해보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완전히 다시 시작해보자. 과거에 했던 일들, 이렇게 그런 일들에 미련 두지 말고, 이루었던 일의 성취에 너무 취하지도 말고, 다시 시작하자. 새로 미술관에 온 거다. 낯선 곳에 온 거다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은 없는지, 더 나아갈 방향은 없는지 굳게 결심하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시작될 대구 미술관의 또 새로운 모습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좋은 전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맞지 않은 첫 해입니다.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찬반 논란이 거셌던 만큼 지역 문화계를 이끌어갈 기관장들의 역할 또한 가볍지 않은데요. 지역 문화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면서 저희 문화로 체험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